한겨레투데이입니다. 폭염 등 이상기후로 도내 온열 질환자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특히 환자 대부분이 60대 이상 고령층으로 조사됐는데요. 농업과 일자리 사업에 종사하는 노인들을 위한 적극적인 안전관리도 요구됩니다. 오늘은 폭염에 노출된 노인들을 위해 어떤 대책들이 필요한지 김종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후텁지근한 날씨 속에서도 밭작물 관리가 한창입니다. 특히 이들 대부분이 고령자들이지만 농산일에서 손을 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제 힘들 때는 안 해버려. 안 해보려고 해도 또 해지고 또 해지고. 농번기가 지났지만 밭작물의 경우 일손 부족으로 해당 농민들의 하루는 분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 때문에 폭염 속에서도 밭일에 나서고 있는 노인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뜨거울 때 할 수밖에 없는 작목입니다. 네. 고추랑 콩 이런 거 다요. 젊은 사람도 힘들죠. 근데 이제 노인들은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또 외부에서 혼자 일하는 경우가 많아 온열 질환 발생 시 구조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매년 여름철 온열 질환 출동 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대상자들이 고령층에 집중돼 있습니다. 이들의 외부 활동을 강제할 수 없는 데다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도 힘들어 폭염을 피하는 것 외에는 뾰족한 대안도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소방당국은 적절한 휴식과 함께 주민들과 협업 위주의 활동이 사고를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공공근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 현장도 상황은 마찬가지. 떼약볕을 피해 근로시간을 줄이고 사전 안전교육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온열질환 발생 위험은 늘 상존합니다. 현재 도내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인원은 4만여 명. 매년 인력과 예산이 늘고 있는 가운데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공익형 사업이 대부분이어서 적절한 현장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본인이 느끼는 것들이 조금 더 더딜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신체 기능들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일반 성인들에 비해서는 추가적으로 접근이 필요하고 관리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들은 또 응급 상황이 대처하는 전담 인력을 늘리고 대응 능력을 키우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조언합니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노인들의 만족도 상승 못지않게 이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도 수반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의 지역 안전지수 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았던 전라남도. 폭염과 폭우 등 재해와 맞물려 올 여름을 어떻게 극복할지가 안전지수 최하위 등급이란 불명예를 떨쳐버릴 수 있는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가격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매실 농가들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가 어제 광양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매실 산업 활성화와 소비 촉진을 위해서는 유기 재배에 적합한 새로운 매실 품종과 특산품을 개발하고 매실의 6차 산업화에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매실 생산자 단체는 매실의 수급 균형을 위해서는 산지 폐기를 포함한 시장 격리 대책이 절실하며 매실에 대해서도 최저가격 보상제와 FTA 피해 보전 직불제를 적용해 재배 농가의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중당이 당내 주요 인사들과 함께 민생 행보에 나섰습니다. 민중당 전남도당은 어제 순천 아랫장에서 정당 연설회를 열고 농민위원회를 중심으로 농업 발전과 함께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난 6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농민수당 지원조례 제정 서명운동에 2만 2천여 명이 참여했다며 조만간 관련 명부를 전라남도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 수영선수권 대회에는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이 대거 출전합니다. 세계대회에 첫 출전하는 선수들부터 다관왕을 노리는 선수들까지 이번 대회 주목받는 선수들을 조희원 기자가 소개합니다. 42개의 금메달이 걸린 경영 종목에서 가장 주목받는 선수는 남자 부문에서 카엘렙 드레셀, 여자 부문에서는 케이키 레데키입니다. 두 선수 모두 국적은 미국입니다. 드레셀은 2년 전 헝가리 부다페스트 대회에서 역대 최다 금메달 기록인 7관왕에 올랐습니다. 수영 황제 마이클 펠프스의 뒤를 이을 대관식이 광주에서 치러질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기록 제조기로 불리는 레데키 역시 광주에서 새로운 역사 쓰기에 나섭니다.
지난 2013년 스페인 바르셀로나 대회 이후 자유형 400과 800, 1500m 등 모두 3개 종목에서 4연패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선수가 많이 참여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선수들의 신기록에 더 관중들은 매력을 가질 것입니다. 아시아권에서 가장 주목받는 선수는 중국의 순양으로 자유형 400m에서 우승을 차지할 경우 이 종목 최초의 4연패를 달성하게 됩니다. 금메달 13개가 걸린 다이빙 종목에서는 중국 선수들이 압도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차오위안과 스팅마오 등 간판급 스타들이 빅고울에서 금빛 메달 사냥에 나섭니다. 이번 대회에 참가하는 우리 선수 가운데 메달이 기대되는 선수는 다이빙의 우하람과 여자 혼영 200m의 김서영, 여자 배영 100m의 임다솔 선수입니다. 여자 수구대표팀은 사상 처음으로 세계 수영대회에 출전합니다. 짧은 연습 기간에도 불구하고 첫 골, 첫 승에 대한 열정으로 뭉쳤습니다. 저희 그만큼 열심히 연습했으니까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1승. 많이 응원해 주세요.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지는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에는 국적이 따로 없는 선수 2명이 피나 독립국적으로 참가할 예정이어서 이들이 얼마나 선전할지도 관심사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전남도청에서 열린 블루 이코노미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서 주요 현안 사업들에 대한 지원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전공대 설립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지만 기대했던 재정 지원 방안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습니다. 고익수 기자입니다. 지난해 전북 군산을 시작으로 오늘 10번째 전국 경제 투어지로 전남도청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 섬과 해양 등 풍부한 자연 자원을 토대로 한 김용록 지사의 블루 이코노미 비전 발표에 대한민국 경제 활력의 블루칩이 될 것이라며 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에너지와 관광, 바이오, 이모빌리티, 건강도시 등 5대 프로젝트의 성장 발전에 지원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정부도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를 에너지밸리로 특화시키고 에너지밸리가 차세대 에너지 신산업의 거점으로 성장하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입니다. 호남 고속철도 조기 완공과 광주 송정에서 순천 간 경전선 전철화, 무안공항 할주로 연장도 언급해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한전공대 설립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 방안은 구체적 언급 없이 개교의 차질 없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발전은 하나입니다. 지난 10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한전공대 설립 기본계획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예정대로 2021년에 개교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습니다. 또 남이안 신성장 관광벨트 사업도 정부가 함께하겠다는 언론적인 언급에 그쳤습니다. 1978년 해남 대행사에서 전남과 인연을 맺었다는 점을 상기시킨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여줄 전남과 항상 함께하겠다고 밝히고 광주로 향했습니다. MBC 뉴스 소익수입니다. 순천시가 최근 센터장 채용과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순천시 자원봉사센터의 단독 법인 전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는 자원봉사센터가 독립성, 전문성이 보장되지 않는 시 직영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단독 법인 전환 등 대책 마련을 준비해 올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순천시는 감사원으로부터 자원봉사센터장 채용 관련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 처분을 내리고 논란이 된 센터장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법률 검토에 나서고 있습니다. 여수시 공무원 노조가 성명서를 통해 올해 하반기 인사가 승진 순위가 무시되고 직렬 안배가 부족했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노조는 특히 기술직과 소수직렬에 무보직이 많은데도 특정직이 보직에 다수 보임됐고 경력이 부족한 직원들의 초고속 승진 등으로 조직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2일 국장급 3명, 과장급 16명에 대한 승진 인사와 함께 전보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내륙 일부 지역에는 소나기 가능성이 있고요. 내일과 모레까지도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올 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